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드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제출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있고 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문의 내용과 교육과정 관련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청드리는 내용은 2027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이라고 하면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를 의미합니다. 교과목의 신설, 변경, 폐지는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27학번 학생들에게 적용될 교육과정을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교과목의 변경, 폐지 등의 경우는 이전 학번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청드리는 내용은 교과목의 신설, 변경, 폐지가 있을 경우 에임즈2에 전산 입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존에서 변경되지 않는 과목들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무팀으로 공문을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CQI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실 때는 교육성과평가센터에도 같이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내용이고, 이 내용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에는 이제 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교양 선택, 대학 필수, 그러니까 교양 필수 과목들 이나 BSM 과목의 경우 다산학부대학으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다산학부대학에서 별도로 마감기한을 명시한 공문을 새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공 과목의 경우는 바로 교무팀으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되고, 변경사항이 별로 없겠지만 계열 필수나 학과 필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 과목 등의 경우는 이제 교무팀으로 바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적혀 있는 대로 다산학부대학의 계열 필수 등의 경우는 내용을 공유를 해주시고, 이제 AI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신설이 있을 경우 AI 융합교육원과 협의하시고 AI 융합교육원에도 공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공문 본문에는 간단하게 내용 설명드리고 첨부 파일의 세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출해 주실 서류는 이제 앞서서 제가 에임즈2의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공문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공문 제출하실 때 이제 포함시켜 주셔야 될 서류는 교육과정 편성안에 대한 내용, 다음에 신설, 변경, 폐지가 있을 경우 이제 이 신청서, 관련된 신청서를 포함시켜 주시고요. 마이크로나 연계 전공의 경우 주간단과대학에서 제출을 해주시고, 아래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올해 초에 마이크로 전공의 경우 이수 기준이 12에서 15학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학점이 9학점인 마이크로 전공은 12학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학점으로 이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를 적어서 이번에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설, 변경, 폐지 시에는 CQI 양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CQI는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라고 해서 교과목의 개선사항 등을 매 학기마다 체크해서 이제 과목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한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관련한 문의사항은 교육혁신팀의 정현주 박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과교육과정회의의 외부위원 자문시에 자문료 지원하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실 경우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쓰시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연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첨부 파일 먼저 붙임 1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기한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10월 16일까지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산학부대학 교과목의 경우는 다산학부대학에서 별도로 일정을 지정하여 공문을 드릴 것입니다. 다만 다산학부대학은 10월 16일보다는 좀 더 이른 날짜에 제출을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한을 10월 16일까지로 명시를 해놓았지만 학과 회의 일정인 학과 사정상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교무팀에서 전체 학과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에 교무혁신처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한 후에 이를 내년도 과목 개설 시기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이어서 설명드릴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제 학생, 교원, 직원 등 모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변경은 학년도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1년에 한 번 하반기에만 진행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개설된 과목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교과목이 편성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율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공 이수 학점이 졸업을 위해서 60학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전공 교육과정 편성은 120학점까지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공을 60학점 들어야 되는데 요람에 기재된 과목들이 150학점이다. 이러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전공 필수 과목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공 이수학점의 50%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번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과목을 신설이나 변경할 경우 기존 개설 교과목, 심지어 폐지된 교과목이라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단에 상호 협의된 경우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아주대학교에 한 번이라도 개설된 이력이 있는 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이제 학생과 직원 등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꼭 교과목명은 동일하지 않은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동일 과목을 체크하는 방법도 간단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안 제출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앞에 공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규정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규정에서 네, 교무혁신처에서 운영하는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편성 개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 이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분과위원회는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서류를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뒤이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에임즈를 켜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에임즈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안 작성 시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2026학년도와 그냥 동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신설의 경우는 당연하지만 왜 신설해야 되는지 신설 계획서와 주차별 수업 계획서 주셔야 되고, 개설하기 변경을 필요한 모든 변경은 가능한 지양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교수님, 학생, 직원 등 모두가 헷갈려서
어떻게 변경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교과목 폐지하는 경우, 폐지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하는 경우에 대체 과목, 쉽게 말해서 재수강 과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폐지할 때 재수강 과목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지하고 어떤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런 경우는 학생이 재수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 과목을 지정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대1 대응, 그 다음에 신설 교과목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과목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메뉴에서 학과 선생님들도 쓰실 수 있는데 조회를 누르면 이 특정 과목의 변경 이력이 모두 나옵니다. 자, 대체 과목은 1대1 대응해야 된다. 이건 예를 들면 제가 앞서 경제원론 1을 입력을 했는데 경제원론 1을 폐지하면서 재수강 되는 과목과 재수강 과목을 경제원론 2와 경제원론 3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재수강 과목은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가 폐지하면 재수강 과목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신설 과목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경제원론 1을 폐지하면서 이미 있던 경제원론 2를 대체 과목으로 설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원론 1과 경제원론 2를 동시에 들은 학생이 경제원론 1을 재수강한다라고 하면은 경제원론 2를 이미 수강했기 때문에 재수강 신청이 안 돼서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면 처리하기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런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과목명이나 전공을 선택하고 고르시면은, 이 과목의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서는 뭐 학수 구분이 변경되거나 과목명이 변경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이력들, 기본적인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다른 첨부 파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주셔야 되는 서식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안 내용입니다. 전년도랑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숫자를 적는 내용입니다. 학점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자, 2027학년도 입학자에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7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은 기본적으로 2027학번 입학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 필수, 계열 필수, 학과 필수 같은 용어가 써 있는데 이 용어는 우리가 분류상 용이하게 써놓은 것이고 공식적인 학수 구분 용어는 교양 필수, 교양 선택, 다음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도 전공도 아닌 일반 선택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대학 필수, 계열 필수, 학과 필수는 단순히 분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학 필수는 아주대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들어야 되는 과목들, 계열 필수면 이공, 인문사회계 등 계열과 관련해서 필수 과목들, 현재는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목들만 의미합니다. 학과 필수는 이제 학과마다 BSN 과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기초 수학, 과학 과목을 의미합니다. 자, 작성 시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이를 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동일한 경우는 당연히 기록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나의 표로 입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놔야 부서 간 소통도 잘 되고 담당자가 변경되었거나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배율, 앞서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배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심화과정 운영 전공의 경우는
2.2배를 넘으면 안 된다. 즉 졸업을 위한 전공 이수학점이 예를 들어 60학점이면 편성 학점 비율은 120학점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기록을 하는 내용이고요. 편성 배율 계산할 때는 이 배율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안 되니까 전공 기초 과목,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및 다른 전공 과목, 즉 다른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끌어와서 우리 학과에 개설하는 경우 이런 과목들은 제외를 합니다. 이것도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 필수학점 편성 배율도 전체 전공 이수학점 대비해서 50% 이내, 예를 들어 60학점을 졸업하기 위해 전공 들어야 되면 그 중에 30학점 이내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적어주십사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미개설 과목에 대해서 유지할 경우 사유를 적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포함된 내용은 신설할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신설 및 수업 계획서, 그 다음에 변경 및 폐지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가 왜 있냐면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지 명확하게 한눈으로 이해하고 왜 변경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과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첨부 파일의 내용들과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희 쪽에 공문으로 보내주시는 거고, 그 변경 및 폐지, 신설에 관련된 사항은 에임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본 메뉴에서 입력을 합니다. 교육과정 변경 관리의 교육과정 변경 신청에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경 및 신설, 폐지 등의 경우 CQI를 작성해야 됩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자, CQI는 이제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모니터링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과 서류는 교육과정 편성 안에 첨부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내용들 등을 참고를 하시되 개념적인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면 교육혁신팀 정연주 박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 본문에도 문의처는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참고 자료에는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요 본 기준에는 교육과정 편성, 그러니까 신설, 변경, 폐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다음에 수업 운영에 관한 내용, 반편성 기준, 해강 기준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엄청 긴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내실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파일은 전공 필수 과목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됨을 가정해서 각 사례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교육과정 변경 이력 조회 화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 원론 1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개념은 이제 교과목 코드와 과목 아이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경제원론 1을 조회하게 되면 경제원론 1은 경제학과에서 개설하되 경영학과 등에서도 전공 과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과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목 아이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임즈 아이디도 중복되면 과목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이 과목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과목명이 동일하면 모두 동일합니다. 즉 과목의 주어지는 주요한 이제 고유의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이든 과목 아이디가 동일하면 동일 과목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원론 1이 경제학과뿐 아니라 경영학과에서 개설된다라고 해도 과목 아이디가 61인 과목을 들으면 모두 동일한 경제원론으로 고려합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목 코드는 이제 학과별 특성을 감안한 고유 코드입니다. 경제학에서 개설하니까 앞에 내용은 ECON, 이코노믹스가 들어가는 거고, 뒤에 숫자는 학과별로 난이도, 분야, 이수해야 될 학년 등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되게 해놓은 것입니다. 즉, 과목명이 같더라도 교과목 코드는 학과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과목 아이디입니다. 과목 아이디가 동일하면 모두 동일 과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일로 교육과정 변경 신청에 대한 입력 매뉴얼을 보내드렸습니다. 만약에 2027학년도부터 변경되거나 신설될 과목이 있으면 여기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공문을 같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매뉴얼을 보면 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케이스별로 있습니다. 반드시 2027학년도 1학기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존에 없던 과목을 새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어이구. 네. 교육과정 변경 신청에서 신설로 하시고 변경 폐지 사유 과목명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목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학과별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첨부 파일에도 있지만 에임즈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탭에서 전공 과목, 학수 구분, 학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전공에 있는 과목을 그대로 추가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서 경제학과 과목을 끌어와서 전공 과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입장에서는 신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 아이디도 동일합니다. 자, 신설하는 거는 똑같고요. 이제 기존 과목 아이디를 클릭해서 기존에 개설된 것을 불러오는 거고, 교과목 코드는 타 전공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기존 교과목 코드를 하시면 되고, 신설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별도로 이제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교과목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신에 교과목 코드를 새롭게 생성할 경우 학문 분류 코드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변경의 경우는 역시 동일 메뉴에서 변경으로 하신 다음에 변경되는 기존 과목을 고르시고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말씀드릴 점은 선수 과목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선수 과목 변경의 경우 여기서도 적어주시고 지금 교육과정관리의 선수 과목 등록 메뉴에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선수 과목 등록은 수강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강 신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선수 과목의 경우 지정된 과목만을 이수해야 이수한 걸로 인정이 되지 대체 인정된 과목들은 선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뒤이어는 폐지의 경우가 있는데 폐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과목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자, 제가 과목을 하나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냥 과목명이 변경된 과목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과목명이 변경이 됐고요. 우리가 과목을 폐지하면서 변경 구분에 동일로 학과에서 입력을 해두실 경우 예를 들어 전자정보론을 B+를 받은 학생은 AI 전자정보론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자, 동일인 경우 재수강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변경 구문을 대체로 하여 입력했을 경우는 자, 요 본문서에 보시면 동일이 아니라 대체로 입력했을 경우 학생에 따라서 자기가 재수강을 할 수도 있고 추가 수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 수강은 이제 새로운 과목을 듣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재수강 하면은 2과목을 이수해도 재수강한 거니까 학점은 1개 들은 걸로 되지만 추가 수강하면 다른 과목을 들은 거니까 2과목 들은 걸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폐지의 경우 변경 구문을 동일로 할지 대체로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과정 변경 신청에 이제 입력된 내용들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돼서 교육과정 번호가 생성이 되면 이 교육과정 편성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학과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24학년도 1학기로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2024 1학기로 입력된 내용들, 기존 과목들은 자동으로 넘어오고 변경된 내용만 입력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 메뉴에서 보시면 2024학년도 1학기로 조회를 하시면 2024학번 학생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 교육과정 편성된 과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24학번에 행정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행정윤리를 이수하면 졸업사정표에 전공 선택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졸업사정의 기본적인 원리는 학번별로 편성된 교육과정, 그리고 이 부분은 학과에서 건드리진 않지만 이제 저희가 학번별로 졸업학점을 모두 등록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학과별로 등록된 졸업학점, 교육과정 편성된 내용들이 기록돼서 졸업사정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과 졸업사정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이 들었는데 학과마다 특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한은 10월 16일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과 사정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